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대박을 쳤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총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 낭보를 전하며 업황 회복에 신호탄을 쏜 것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8,350억 원 규모의 선박 8척을 수주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들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LPG 운반선, 중형 LPG 운반선, PC선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 364m, 너비 51m, 높이 30m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내년 하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실적은 37억 달러로 벌써 올해 수주 목표 25%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중공업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8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가운데 LNG 연료 추진 선박이 74%를 차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료 추진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최대 20%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24억 달러를 수주했는데요. 1분기가 채 끝나기 전에 수주 목표의 31%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무려 하루 만에 대한민국 조선 기업들이 1조 원 이상의 잭팟을 터뜨린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소식에 올해 수주 상황도 긍정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된 컨테이너선 절반가량을 한국 조선사들이 거머쥐며 회복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총 481만여 CGT가 발주된 가운데 컨테이너선이 이 중 5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수주 비중도 전체에서 48%에 달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49%, 즉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에서 수주한 것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앞다투어 컨테이너선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조선업은 3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2020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1,800여만 CGT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중국과 한국이 각각 798만 CGT, 673만 CGT를 수주하며 세계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지난달 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이어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4분기 들어 고부가가치 선박 LNG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수주하며 뒷심을 톡톡히 발휘했습니다. 2020년이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달성한 수주 물량 145만 CGT가량이 뒤늦게 더해지면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국은 작년 기준 자신들이 세계 조선업 수주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CCTV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3대 주요 지표 중 신규 수주가 48.8%를 차지하며 한국과 일본을 제쳤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어 한국은 2018년, 2019년 신규 조선 수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이 1위를 탈환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언론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보고서와 지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예상대로 이는 중국의 정신승리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의 발표는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중국의 1위 탈환 주장에 사실상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조선업 수주량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1위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해양산업이 승승장구하는 반면 중국은 바다에서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서 기름을 130톤 실은 중국 국적의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일 모리셔스 섬 서쪽 앞바다에 중국 국적의 대형 쌍끌이 트롤선이 기상 악화로 좌초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어선은 이 해역에서 참치잡이 중이었습니다. 선원 16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배는 좌초되고 말았는데요. 모리셔스 정부는 일단 선박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이 해역에서는 일본 선박이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오호가 좌초돼 약 1000톤의 원유가 새어나와 모리셔스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검게 오염시켰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인근 해안에서는 돌고래 18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다 위에 흩뿌려진 대량의 기름과 좌초한 선체에 있는 유독성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고래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었는데요. 그린피스 아프리카 지부는 이번 기름 유출은 장기적으로 고래, 거북, 바다새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급기야 돈으로 사태를 수습하러 나섰습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사고 발생 후 모리셔스 총리를 면담하고 모리셔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3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모리셔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6억엔 규모의 재난 방지 물자를 모리셔스에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한참 뒤늦은 수습에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고 발생으로 인해 얼마 전 일본이 지불했던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모리셔스는 일본에게 한 번, 중국에게 또 한 번 심각한 자연훼손을 입고 말았습니다. 모리셔스 입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중국 어선의 국제적 민폐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과거 갈라파고스에서 중국 어선들이 벌인 국제적 민폐 행동이 또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중국 어선단이 포착되자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약 260척의 어선단이 존재만으로도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들 어선 대부분이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1978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어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2017년에도 중국 어선들은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을 불법으로 침범했습니다. 선박은 압류되고 선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중국 어선 한 척에는 상어류 6,600마리를 포함한 희귀 어류 300톤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콰도르 국방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함과 항공기, 헬리콥터를 동원해 해상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경의 퇴역 함정이 에콰도르에서 갈라파고스의 중국 어선을 내쫓는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에콰도르가 먼저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인데요.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경비 함정이 부족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에콰도르 해군은 결국 해경에 경비 함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해경은 에콰도르 해군과 맺은 해양 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마침 작년 3월 해양경비법이 개정되면서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 됐습니다. 발빠른 해경은 작년 11월 퇴역한 경비함정 5척 중 제주해경 소속 302함 등 300톤급 함정 2척을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990년과 1991년에 건조된 두 경비함정은 2019년까지 300척이 넘는 불법 조업 선박을 납포했고 200여 척을 해상에서 구조한 베테랑 선박입니다. 한 척당 29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사용 연한이 30년 가까이 되면서 2019년 퇴역했는데요. 한 달간의 항해를 거쳐 지난해 12월 에콰도르 최대 항구인 과야키랑에 도착했습니다. 외관 정비와 수리를 거친 이들은 3만 톤급 대형 수송선에 선적돼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기지와 호소르항을 왕복하며 경비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갈라파고스 해역의 불법 어록, 마약 운반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등 해상 지킴이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하린 해군 참모총장은 퇴역 함정을 지원해준 우정의 손길에 감사하다는 영상을 해경에 보내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퇴역 경비 함정 3-4척을 매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어선들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한국 선박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선박 때문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모리셔스는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보상액을 마련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